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생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두 가지 기생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 모양의 선충으로 아프리카나 중동, 인도, 파키스탄 등에 분포하고 있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과 피하 조직에 기생해서 궤양을 일으켜서 2m에 이르는 긴 몸통과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한 모습으로 기생충들 중에 가장 악명이 높다고 해요. 강물에는 메디나충을 품고 있는 물벼룩이 있고, 사람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메디나충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윗속에서 물벼룩은 그대로 녹아내리지만 유충은 몸속에 살아남아 자리를 잡게 되죠. 2-3개월 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암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는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증상이 시작되는 건 기생된 지 1년 정도 지난 후라는데, 메디나충이 유충을 바깥으로 내놓을 때마다 메디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살감 밑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바로 이때 메디나충의 숙주 조종이 시작되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숙주가 사람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원한 강가를 찾게 되고, 환부가 물에 닿는 순간 메디나충은 수백만 마리의 유충을 물속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나충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타는 듯한 뜨거움과 가려움에 물에 이제 발을 담그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알을 이렇게 강에다 낳을 수 있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돋죠. 자유생활을 하던 유충들은 지나가던 물벼룩에게 자연스럽게 잡아먹히고, 물벼룩이 들어있는 물을 사람이나 가축이 마시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처 부위를 물속에 담그는데, 이것은 모두 메디나충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메디나충의 치료는 또 의외로 또 간단하다고 하네요.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디나충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메디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는데, 이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대요. 끊어지면은 그 끊어진 부위가 이 피부 속에서 썩어서 심하면은 다리를 절단시켜야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메디나충을 물속에 발을 담가서 메디나충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메디나충을 천천히 잡아서 꺼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 메디나충을 일부 꺼낸 모습인데요. 이 메디나충이 길이가 진짜 엄청 길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이렇게 피부가 감염이 돼서 썩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 메디나충을 꺼낸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보실 기생충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사마귀 기생충으로 유명한 연가시라고 하죠.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사마귀는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우는데, 간혹 어떤 사마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키워낸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마귀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물 밖으로 내놓는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바로 연가시라는 이름의 기생충이고, 영화의 소재로도 쓰인 연가시는 사실 사람의 몸에 기생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처럼 곤충들을 조종하여 투신 자살을 이르게 만드는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연가시는 곤충의 내장을 뚫고 들어가 아주 작은 크기에서 때로는 2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을 하는데, 연가시가 숙주로 하는 동물은 사마귀뿐 아니라 귀뚜라미, 메뚜기,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가지 곤충에 기생한다고 해요. 그들은 숙주가 물을 찾아서 뛰어들도록 조종하고, 물에 빠지면 바로 숙주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연가시가 숙주 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자 하는 일은 짝을 찾는 것,
수많은 연가시가 짝짓기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이들은 페로몬을 이용해 짝짓기할 상대를 찾는다고 해요. 서로를 꽁꽁 얽으면은 사랑이 끝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계곡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막 엉켜있는 연가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짝짓기를 하는 과정인가 봅니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만 개에서는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2주 정도가 지나면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고요.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 유충들은 물속을 떠다니는 장구벌레,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되고, 연가시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 안에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모기는 사마귀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 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귀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함으로써 또다시 반복되는 이렇게 숙주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가시는 숙주를 조정하기 위해 직접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도 하지만 숙주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도록 숙주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연가시는 숙주를 조정해서 물가 근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많은 기생충들이 숙주를 조정하려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생활주기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니까 사마귀를 이렇게 물속으로 연가시가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사마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마귀가 거기서 이제 물에서 예를 들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연가시는 물속에서 알을 낳아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연가시와 메디나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